자, 국토의 계획 및 자,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 법령이다. 그러면 계획 파트하고 이용인데 크게 나누면 이렇게 계획 파트하고 자, 이용 파트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파트가 있고 사업에 관한 파트. 이 전부 다 이용이에요, 한마디로. 그럼 계획은 아까 4대 계획이죠. 4대 계획이니까 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까지 우리가 다 했고 사업도 했는데 아까 공적인 사업은 아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었죠. 도로 깔고 공원 까는 사업이었잖아. 그럼 여기 이제 그 도시군 계획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이 되죠. 자, 결정 고시가 되면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짠다라고 했잖아요.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 고시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짜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을 해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인가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뭐 한다 해서 준공검사 거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귀속시킨다. 요렇게 해서 끝나는 게 우리는 도시군 계획사업 한마디로 공적인 개발이다. 이게 공적인 개발. 자, 그 다음에 사적인 개발이죠. 그럼 이제 개발을 파트에서 보게 되면 이 개발은 자, 개발에 규제가 있고 개발에 완화가 있어요. 자, 그럼 개발의 규제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개발 행위 허가. 그럼 허가, 이거는 사적일 때는 이렇게 허가를 받고 이와 같이 공적인 경우는 사업이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허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행위 허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 비교를 하기 위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개발행위가 뭐냐? 이거부터 봐야 돼. 그럼 개발행위는 자,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고, 그 다음에 토토토. 이게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와 물건을 쌓아 놓는 것,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과 토속 채취와 토지의 분할, 이런 행위를 개발행위라 하고, 개인이 이런 개발행위를 할 때는 난개발을 방지한다.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게 한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요거를 이제 개발행위 허가는 일단 요렇게 한번 보면은 위로 올라갈게요.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일단 이런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럼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개발행위의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허가하기로 통지가 날 수도 있고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허가 여부에 통지를 하면은 이제 허가를 받았다고 보자. 그럼 허가를 받았다. 그럼 허가를 받았다면 이제 개발 행위를 하겠죠. 시행을 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준공검사 거치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공공시설을
휘속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사적 개발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를 사적인 개발은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고, 공적인 경우는 사업에 고시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개발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고, 개인일 때는 사적인 개발은 허가를 받아서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 허가의 그 절차를 우리가 여기다가 비교를 해주고 가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요 흐름 절차와 마찬가지니까 조금 더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본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이제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개발의 규제는 이거와 더불어서 기반시설의 연동이 있어요. 연동. 그러니까 여기다가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세웠다 이거지. 아파트를 세웠다 이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세웠겠죠. 그럼 이제 아파트를 세우면 아파트만 세우면 안 되잖아. 여기다가 학교도 만들고, 여기다가 공원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도로도, 넓은 도로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공원이나 학교나 도로는 우리가 기반시설이잖아. 그럼 이거는 건물의 건축이니까 개발행위죠. 그래서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것을 기반시설의 연동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반시설 연동제. 그럼 기반시설 연동제로서 도입된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고, 일단 요것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개발행위 허가다. 그럼 개발행위 허가는 일단 여기다가 산을 깎았어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개발행위를 할 때, 이 개발행위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 건, 물, 토가 개발행위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건물, 토인데 여기다가 같이 건공물, 토. 건축물의 건축이야.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그 다음에 물건 샀고. 그 다음에 토지 형질의 변경. 그 다음에 토석의 채취.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할 때 허가받고 해야 된다. 이게 개발행위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건물의 건축이 뭐냐? 건물의 건축은,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정계제1을 우리가 건축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거 신축. 넓히고 높이고 하는 것을 증축. 그 다음에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을 개축. 무너진 것, 지진이나 이런 걸로 무너진 것을 다시 짓는 것을 재축. 동일 대지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거 다 같이 신정계제의 시작. 신정계제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한다? 건축물의 건축이라 한다. 뭐라고요? 건축. 근데 우리가 건축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과 그 다음에 대수선과 용도 변경 행위가 있는데, 이 건축물의 건축은 5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만을 우리가 건축이라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신축이 뭐냐? 한번 보자. 여기 요렇게 땅이 있어. 이 땅에다가, 빈 땅에다가 요렇게 건축물을 건축을 했다. 그럼 이건 이제 신축이겠죠? 새로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빈 땅 안에 여기 창고가 있어. 뭐가 있다고?
창고가 있어. 창고가 있는데 거기다가 본 건축물을 건축했다. 주택을 세웠다. 그러면 빈 땅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것도 신축. 부속물이 있는 창고에다가 플러스 주된 건물을 건축한다. 창고는 부속 건축물, 집은 주된 건축물이야. 이럴 때도 신축이야.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주된 건물인 집이 있는 거에다가 창고를 더 추가로 건축했다. 그럼 이거는 증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가 있는 거에다가 주된 건물을 세우면 새로 짓는 거와 똑같은 신축이 되고, 주된 건물이 있는 거에다가 창고를 더 새로 짓는다. 그러면 증축이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그 대지 안에 이렇게 건물을 세워놨다. 건물을 세웠는데 이게 건물이 한 20년, 30년 되니까 노후됐어. 부숴버리고 다시 거기다가 똑같은 크기로 축조한다. 그럼 이거는 개축이야. 고칠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지진이나 이런 거로 무너졌어. 그럼 똑같은 건축물로 다시 크기로 동일 대지 안에 똑같은 건물을 새로 짓는다. 이거는 재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전이죠. 자, 한번 보자고요. 여기 내가 어릴 때 살던 우리 집이야. 여기 쌀이나무로 된 대문이야. 쌀이나무로 된 대문. 쌀이나무가 뭔지 알죠? 빗자루 만드는 나무가 쌀이나무야. 우리하고 세대 차이 좀 나는가 봐. 해군은 쌀이나무를 만들게 됐어. 아, 해군은 쌀이나무를 모르나? 아, 뭐 육군만 아나? 하기사 뭐 눈이 와서 눈을 서로 봤나? 참네. 바닷가니까. 그럼 이게 쌀이나무. 그럼 여기다가 구석에 여기 뭐 있어? 화장실이 있죠, 화장실. 화장실이 이게 뭐야? 단지잖아. 항아리 하나 땅 파서 묻어놓고 나무 짝대기 2개 뜰 것처럼 이게 화장실이요, 화장실. 죄송합니다. 그럼 아침 가득히 먹고 화장실 볼일 보러 가면 아이고 떨어지자마자 파편이 튀어서 아이고 생각만 해봐요. 뭔지 알죠? 그때는 또 휴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 가지고도 뒤처리하고 아니면 잘 사는 사람은 그 신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잡지책, 옛날 책 같은 거 그 가위로 오려서 이렇게 붙여놨어. 그럼 촥 이렇게 문질러서 부드럽게 해서 이제 뒤처리하고 이렇게 했죠. 여기는 이제 장독대잖아, 장독대. 장독대인데 여기 우물이 있어, 우물. 우물 반투면 나무 판때기로 덮어놓고 이렇게 두레박 걸쳐놨어요. 여기 이제 장독대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우리들 뒤에는 여기 대나무 밭이었고 여기 온나무가 있어가지고 숨바꼭질 하다가 오돌러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 옛날에 과거 이 얘기하는 거야. 현택 씨 잘 모르겠지? 응? 고향이 어디요? 태어난 김천부터 뭐 알 텐데요. 기억납니까? 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집에서 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요렇게 쪼록 나와가지고 중간에 사과밭이 사과밭이 이게 탱자나무 울타리야. 탱자나무가 뭔지 알죠? 탱자나무 유자의 원조야. 아, 가시 엄청 길어. 그 소이면 죽어. 노란 거잖아. 근데 아침에 이제 학교 갈 때, 이게 학교야, 학교. 그 학교 여기인데, 요렇게 해서 학교 가거나, 요렇게 해서 간다 이거야.
학교 갈 때 원두막이 여기 딱 있었어. 원두막이. 학교를 끝나고 집에 올 때는 배고프잖아. 배고프니까 여기 사과가 주릉주릉 달려 있다고. 사과밭이니까. 울창하잖아요. 아, 원두막이 여기니까 올 때 반대 방향에 깨굴창 구멍 뚫어가지고 포복을 해가지고 사과 수리하러 들어갔어요. 아니, 아침에 원두막이 여기 있던 게 여기 와가 있는 거야. 아이고, 들어가자마자 답싹 잡혀가지고, 혹불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 같으면 왜 했을까? 바로 멱살 끌고 파출소 갔겠지. 그때는 인정이 있어서. 네 사과 그렇게 먹고 싶더나? 예. 그래? 파지 사과 있잖아. 떨어진 사과 한 개짝 주시면서 다시는 하지 마라. 예. 사과 실컷 먹었어. 그래서 구하라. 그 다음 말.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죠? 맞잖아. 그 내가 이렇게 이제 사과 수리를 했는 나쁜 짓이었지만,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집이 여기로 옮겼잖아. 이게 이전이라 이거야. 똑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긴 것을 뭐라고? 이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옮겼대. 그럼 이건 뭐냐고? 빈 땅이면 신축. 신축이 되고 이미 거기 건물이 있다면 증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전은 동일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긴 것을 뭐라고? 이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건축이라는 건 다 같이 신정계제의 시작. 이런 건축 행위를 할 때는 뭐 받고 하라? 허가 받고 해. 그 다음 공작물이 뭐냐? 버스 타고 가다 보면 김천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도로가에 세종대학교, 뭐 이렇게 광고판 큰 거 보셨죠? 계명대학교, 뭐 이렇게 광고판 도로가에 많이 봤잖아. 그게 광고판 그런 게 뭐다? 공작물이잖아. 그럼 우리가 건축물이라 하면은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런 게 건축물이에요. 그럼 지붕하고 기둥이 있는 것, 지붕하고 벽이 있는 것도 건축물이야. 그러면 이게 없다면,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이라고. 무슨 물? 그러면 이제 건축물하고 공작물을 새로 설치하는 거, 이런 행위는 뭐 받고 하라? 허가 받고 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사는 거는 녹관자야. 한 달 이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물건을 한 달 이상을 쌓아놓는 거,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뭐 받고 하라? 그럼 시험 문제 이게 나온 게 이런 거잖아. 자연녹지지역 안에, 자연녹지지역 안에 물건을 15일 쌓아놓는 거, 허가사항입니까? 허가사항 아닙니까? 허가사항 아니잖아. 1월 이상을 쌓아놓을 때 허가니까 15일은 허가사항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는 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또 요거를 딱 하나 딱 농림지역을 집어넣는 거예요. 농림지역 속에 농기구 있잖아요. 트랙터 이거를 한 달 이상 논바닥에 쌓아놨대. 그거는 여기 허가사항 아니잖아. 농림지역은 아니잖아. 아니기 때문에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토지형질 변경. 이게 뭐냐? 이리 봐요. 여기 이렇게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고르는 거야. 그러면 낮은 땅을 이렇게 도두는 것을 뭐라 하지? 성토라 하는 거야. 뭐라고? 높은 땅을 깎아내는 걸 뭐라 하지? 절토. 무슨 토? 그 다음에 여기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을 정지. 그 다음 그 위에다가 덮어 씌우는 것을 뭐라고? 포장. 그러면 성토, 절토, 정지, 포장. 그 다음에 바다를 메꾸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거. 이런 모든 행위를 우리가 무슨 변경? 토지 형질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질 변경.
그럼 이런 거 할 때는 뭐 받고 하라? 허가 받고 하라. 그냥 하지 마라. 이거 허가 받고 하라. 이거 허가 받고. 자, 그 다음에 토석의 채취. 흙과 뭐 돌멩이 채취해가 받는 거야. 여기 우리 제2석굴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 손이 씨는 이 밥만 먹고 일만 하세요? 아, 좋은 시절을 어떻게 그렇게 이 코고양이 바람도 좀 쉬고 그래야지. 요거 한 티째 송림사 넘어가면 한 티째 나오잖아요. 그 넘어가면 제2석굴암이잖아. 선생님 가보셨죠? 그 제2석굴암이 옛날에는 정말로 개발이 안 됐어요. 그 지금은 길도 좋아졌고 잘 좀 만들어져 있잖아요. 가는데 가다 보면 왼쪽에 그 산뼈아리 밑에 그 복숭아밭이 있어, 복숭아밭. 그 복숭아밭이 있는데 그 돌산을 복숭아밭으로 한 거야. 그걸 어떤 사람이 우리 수강생이 그걸 산 거야. 왜 사냐? 농사 지으려고? 아니. 뭐 하려고? 건축 자재 대리석 돌멩이 채취하려고 그 복숭아 밭을 산 거예요. 아주 헐게. 그럼 그거를 싸가지고 돌 채취허가 받아서 건자재용으로 팔아먹어서 수억을 벌었다 하잖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부동산을 잘만 이용하면 돈 벌기는 참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한마디로. 근데 이걸 뭐 알아야 활용을 할 거 아니냐, 이게. 아까 여러분 봐봐. 도시군객수부지 매수청구 있잖아요. 그럼 지목이 되고, 도로 부지 땅이고, 시골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 땅을 싸는 거야. 도로로 편입되면 이거 뭐 수용되면 별로 볼 일 없다. 이렇게만 생각했다, 시골 사람들. 근데 그걸 싸가지고 내가 매수 청구를 해서 매수 청구하면 공시지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시가로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대로 집값 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재 시가로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부동산을 잘 활용하면 이 부동산만큼 일단 돈을 벌게 해주는 건 없다 이 말이야. 왜 이제 왔냐고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러 오고 왔어요? 아무튼 잘 왔어요. 하여튼. 자, 그 토속 채취, 예?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토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 토지 분할은 건물이 있는 토지야, 건물이 없는 토지야, 이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 분할,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뭐 받고 하라? 이게 개발행위인데, 자, 페이지 62페이지 한번 보자. 자, 개발행위는 일단 이거를 묶어서 건물, 토, 시작. 자, 건물, 토. 이런 행위를 개발행위라 하고, 이런 개발행위를 할 때는 뭐 받고 하라? 허가 받고 하는데, 저런 행위라 하더라도 허가사항이 아닌 것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허가사항이 있고 허가 없이 가능한 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이때는 건물이 지지대로 무너졌는데 무너져가지고 복구하려고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미안한데 허가 받고 하시오 하면 사람 돌아버리잖아, 한마디로. 그래 안 그래? 이런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건축법상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의 개축과 증축, 재축,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 토지 형기를 변경,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이런 행위는 뭐 없이도, 허가 없이도 그 행위가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허가 없이 가능한 것은 허가사항과 신고사항 외의 건축 행위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 공작물인데 공작물의 설치도 원칙은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무게가 50톤, 부피 52방미터, 수평 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는 경미한 행위니까 이런 거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것까지 지금 시간에 다 하려면 에이 나 공부 안 할래? 다 도망간다 이거야. 지금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건물 토토토 이런 행위를 무슨 행위라 한다? 개발 행위라 하고 이런 개발 행위를 개인이 하고자 할 때는 뭐 받고 하라? 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허가를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허가를 받는 절차를 지금부터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적 개발인 자,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죠.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일단 행위에 허가 신청을 하죠. 그럼 이제 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 기준에 적합 여부를 따져서 이제 개발 행위의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기를 허가로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불허가로 결정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허가를 했으면 허가증을 교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불허가하면 왜 불허가한다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지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허가권자는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나 불허가를 하는데 이때 허가권자가 누구냐? 특광, 특특, 시장과 군수가 허가권자가 된다 이거죠. 그럼 허가권자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하는데 이때 허가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자, 그리고 허가를 신청할 때는 허가 신청서에다가 그 다음에 기위 환경조의 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게 기위 환경조가 뭐냐? 자, 산을 깎아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세운다. 건물을 세운다. 그럴 때 여기 앞에 기반시설, 도로, 이거 어떻게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공원, 여기는 학교, 이와 같은 기반시설은 어떻게 설치하겠다. 산을 깎은 부분에 위에 방지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방지라든가, 조경, 이런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서 허가 신청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기위 환경조가 됩니다. 기반시설,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 신청을 한다 이거죠. 허가 신청을 하면 이제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허가 기준에 적합한가 안 한가를 판단해야 돼. 그 허가 기준이 뭐냐 이게. 이때 허가 기준이 여기서 우리는 요거 개성시, 경기면 이렇게. 일단 포인트는 개성시, 경기면 시작. 아주 북한의 개성시에 우리 남북 장사를 하다가 지금 사업하다가 지금 다 철수했잖아요. 개성시 경기면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야. 오케이? 자, 이 기준에 적합하면은 허가, 부적합하면 불허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허가를 받았다면 이제 개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개발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가 끝나면 뭐 하는 거야? 준공검사 거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면 된다 이거지. 이걸로 개발행위는 끝나는 거죠. 그런데 불허가를 했다면 왜 불허가 한다는 처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는 개발행위가 그럼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이거는 공공사업이고 이거는 사적 개발이야. 이게 돌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봅시다.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절차. 자, 64페이지 허가 신청이죠. 개발행위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기자의 동그라미, 위해 방지의 위자의 동그라미, 환경오염 방지의 환자의 동그라미, 경관의 경자의 동그라미, 조경의 조자의 동그라미. 그럼 동그라미 친 머리 글자를 보니까 다 같이 기위환경조. 시작. 그냥 내가 외우라고 한 게 아니잖아. 입에 익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 5번을 반복하고 특강 시간 또 하면 6번을 반복해 주는데 내 머리가 무엇이 아닌 이상 그래 이게 모르겠냐고. 한마디로 다 같이 기위환경조. 시작.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그 산을 깎아가지고 아파트 세워서 그 뒤에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 도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학교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런 거를 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 신청하라 이거야. 한마디로. 오케이? 그러면 허가 신청을 허가권자가 처리해야 되죠.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며칠 이내에,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허가를 하든가 불허가를 하든가 해야 되겠지. 그게 뭐야? 처분이잖아. 맞죠? 그럼 시험 문제에 나와. 다음 중 틀린 거.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또 맞다고 하잖아.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하는 건 아니잖아. 15일 이내에 허가를 할 것인가 불허가 할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지 15일 이내에 반드시 허가하라는 건 아니잖아. 허가 처분이 아니고 그냥 처분이지.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그냥 처분이잖아. 한마디로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거 속을 뒤집어놔요.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단 말이야.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하는 거야. 허가 처분이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았죠? 괜히 선생님이 흥분한 것 같아요. 네. 흥부가 형수 보고 흥분돼요 하다가 뺨때기 맞았잖아요. 아이, 형수가 밥 푸는데 형수 밥 좀 더 이거 그래. 이 놀부 그 형수가 주걱으로 한 방 뺨때기를 때려본 거야. 흥분돼요? 지가 흥부라고 얘기했는데 말이야.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할 거 아니에요. 허가 또는 불허가를 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특광, 특시는 15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야 되지. 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다는 거 주의하시고. 알았지요?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의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여부에 관하여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뭐를 듣는다? 의견. 누구의 의견 듣는다?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라 이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허가의 기준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과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여기다가 관리계획의 객자의 동그라미, 성장관리 방안의 성자의 동그라미. 오케이? 그리고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시행의 시자의 동그라미. 그러면 붙여보십시오. 무슨 시? 무슨 시? 개성시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개성시. 계획과 성장관리 방안에 적합하고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이게 개성시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토지이용 계획 등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경관의 경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당해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기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 행위 규모가 적합할 것 했는데 거기서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의 동그라미. 규모가 면적이잖아. 면적이 동그라미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개성시 무슨 면? 경기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기반시설의
설치,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맞죠? 그 다음에 면적, 규모, 면적이 적정할 것. 맞죠? 그래서 개성시, 경기면. 이 기준에 뭐하면 적합하면 허가, 부적합하면 뭐한다? 불허가를 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면적. 그러면 면적을 보니까 밑에 개발행위 규모는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 안 굵은 것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10,000제곱미터 미만 줄쳐놓고, 공업지역은 30,000 미만, 보존녹지는 5,0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이다. 관리, 농림 30,000,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면적을 요렇게 한번 보니까 도시지역 안과 밖이야. 도시지역 안에는 보니까 주, 상, 생, 자가 10,000 미만이고, 자, 공업지역은 30,000 미만이고, 그 다음에 보전 녹지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이다 이거죠. 그 도시지역 밖에는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은 30,000 미만이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이다. 여기가 뭔가 머릿속에 안 남아. 그럼 이거를 각색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통째로 씹어버리자. 어떻게? 안과 밖, 이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주상생자는 10,000 미만, 공갈칠원놈은 30,000 미만,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공갈칠원놈 눈 크게 두고 보자 해야 돼. 보자 5,000 끝.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10,000 미만,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0,000 미만, 보존녹지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000제곱미터. 그래서 주상생자 10,000, 공갈칠원놈 30,000, 두고 보자 5,000. 한번 해봐. 자, 주상생자 10,000, 공갈칠원놈. 세상을 살다 보면 별별 공갈칠원놈들이 많아요. 그런 공갈칠원놈은 가만두면 안 되지. 두고 보자 5,000. 그래서 공갈칠원놈 얼마? 30,000. 보자 5,000. 이게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이다 이거죠. 근데 이 미 이상이 아니고 미만이잖아. 이렇게 작게 분할할 때 허가해준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크게 분할하면, 이상으로 분할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허가해준다. 그렇게만 알아주면 돼. 그래서 미만으로 분할일 때 심의 없이 허가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허가 기준은 다 같이 개성시, 경기면 시작. 자, 그럼 이제 제가 뭐 되겠죠? 계획과 성장 관리 방안에 적합할 것,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그 다음에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이 적정할 것, 그 다음에 면적, 규모가 적정할 것, 면적. 자, 이 5가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적합하지 않으면 불허가 한다. 이 허가와 불허가 처리 기간은 며칠이다? 15일 이내에 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이제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페이지 66페이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입니다. 특광, 특덕, 시장, 군수는 15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하고, 조건부 허가, 필요시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에 따른 기위 환경조,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기, 환경오염 방기, 경관입니다. 경과가 아니고 경관,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부로 허가를 하겠다 이거. 이것이 조건부 허가인데, 고개 들어봐요. 우리 민법 시간에 조건 배웠어요? 조건이 뭐예요? 자, 배웠을 거예요. 조건과 기한을 묶어서 뭐라 하지? 부과이라 하잖아. 뭐라고? 부관.
그럼 조건은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다 하는 것을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그 조건은 뭐냐? 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행위를 조건부 행위라고 하죠. 그럼 이때는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는데 정지 조건은 조건의 성취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우리가 정지 조건이고 조건의 성취로서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이 우리는 해제 조건이다 이 말이죠. 그럼 허가를 해주는데 조건부 허가한다 이거잖아. 이때 그 조건이 뭐냐? 조건이 기위 환경조다 이거죠. 허가해 줄 테니까 이 앞에 도로 닦아라. 위해 방지 조치해라.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이것을 해라. 그걸 조건부로 허가한다 이거죠. 근데 조건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야? 불확실하지. 기한은 확실한 거 아이가? 12월 30일 기한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한. 확실한 거지. 이거는 뭐야? 불확실이지.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이게 불확실하잖아. 네 개발행위 허가해 줄 테니까 도로 닦으래. 예, 닦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해 줬다? 우리 조선 사람은 어디 갈 때만 급해요? 아, 화장실 갈 때만 급하잖아. 밤 12시 넘어서 언니가 전화 와가 동생아 돈 5천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되나? 언니가 카드 왜 안 와? 빌려줬지. 빌려주고 급할 때는 그렇게 화장실 갈 때는 얼마나 숨 넘어가듯이 전화 왔잖아요. 그러고는 뭐 한 달 뒤가 석 달 넘어가도 무슨 대꾸도 없어. 전화하면 전화도 잘 안 받고. 화장실 갈 때 급하다니까. 이 도로 닦을 기가 예 닦겠습니다. 결혼해놓고는 안 닦잖아요. 안 닦을 위해서니까 확실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내게 하는 거야. 그 돈이 이행보증금. 무슨 보증금? 그 이행보증금은 이것을 이행하도록 하는데 안 하면 맡겨놓은 돈을 가지고 이행을 하도록 하겠다 이거죠.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 사업비에 총 사업비의 20%. 몇 프로 이내? 20% 이내의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이행 보증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1차적으로 조건을 붙이고 그 조건이 확실히 이행이 안 될 수 있으니까 2차적으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한다. 이때 이행 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민간일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민간일 때 시행자가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이 민간일 때만 이행보증금을 내는 거야. 그러면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행정청 이들인 믿을 수가 있으니까 이행보증금 낼 필요 없어요. 못 믿는 사람이 오로지 민간밖에 없잖아요. 민간일 때는 이렇게 이행보증금을 내게 한다. 못 믿으니까 돈을 내게 한다.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이행보증금이에요. 오케이? 좋아. 보자. 그래서 조건부 허가합니다. 그 다음에 불허가 할 때는 허가 기준에 부적합할 때는 불허가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5번째 조건부 허가 이행담보. 이행보증금의 예치. 허가 내용에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당해 시설 관리자의 의견 청취 시 이때 의견 청취인데 이때 시장군수는 기위 환경조,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해 필요할 때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믿을 수 있는 놈한테는 낼 필요 없으니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행보증금 낼 필요 없다. 그러면 순수 누구일 때? 개발행위 민간일 때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다. 그럼 구체적인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가 기, 굴착, 발파, 운반, 비탈면의 적용이다. 기위 환경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이 경우죠. 개발행위로 도로, 수도 공급, 하수도,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 때, 토지 굴착으로 인근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토속의 발파로 낙석, 먼지 등으로 인근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토속을 운반하는 차량 먼지가 엄청 날리잖아요. 그럼 물 뿌려야 되겠죠. 그렇게 드는 비용, 그 다음에 토지 연길 변경이나 토속 채취 완료된 이후에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에 드는 비용을 이행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를 예치하느냐? 그 밑에 예치 금액은 총 공사비의 몇 퍼센트? 20% 이내가 되도록 한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예치 방법은 현금으로 납입을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따라서 보증서 등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 그리고 보증금은 맡겨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전세보증금 전세 기간 끝나고 나갈 때 찾아가잖아. 이것도 보증금이니까 공사 끝나면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중간검사를 받은 때에 즉시 보증금은 뭐 해주라? 반환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사용을 해서 대지평에 대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장과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1회에 하나요. 몇 년 범위 안에? 3년 범위 안에서 허가를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자, 이리 봐봐요.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15일 허가나 불허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여기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하는 게 있죠. 이것은 이제 허가의 제한이다. 그럼 허가의 제한은 허가권자보다 높은 사람이 제한권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허가의 제한권자는 누구냐? 자, 제한권자는 국장하고 누구하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과 군수도 허가의 제한권자가 된다 이거죠. 그 허가의 제한 사유는 자, 보전상 허가 제한, 계획상 허가 제한이 있다 이거죠. 그 보전상은 여러분 거기에 1번과 2번이 보전상 제한이죠.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5번까지는 계획상 제한이다. 자, 보전상 제한은 우량농지적으로 보전이 필요할 때, 이때는 3년간 허가를 제한합니다. 이때는 3년 제한이고 연장이 없어요. 그런데 계획상 제한은 3년 제한을 하고 1회에 하나여 2년 이내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허가의 최장 기간이 5년, 여기는 3년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허가 제한 기간 최장은 5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 1회에 하나여 3년 범위 안에 줄치고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녹지 계획관리 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료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동그라미,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 다음 니은,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게 보전상 제한이야. 기업과 니은. 자, 이때는 3년 동안만 허가가 제한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디귿, 리얼, 미음. 기본 계획의 동그라미.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이 디귿, 리얼, 미음은 계획상 제한이다. 이 말이죠. 이 계획상 제한은 3년간 제한하고 한 번에 걸쳐서 몇 년 이내, 2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3, 4, 5, 디귿, 리얼, 미음 그거는 3년 플러스 2년 연장해서 5년이고 그 다음 1, 2 보전상 제한은 3년 한 번만 제한되죠. 여기는 연장이 없다. 요렇게 우리가 기억해 두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 허가증을 교부하고 개발행위를 하고 공사 끝나고 나면 중간검사하고 새로운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는 절차로 끝나는 것이 우리가 개발행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67페이지 제일 밑에 이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 위반 시의 조치죠. 이때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합니다. 원상회복, 원상회복, 땅땅 줄쳐놓으세요. 원상회복 짝대기 빠졌네. 자, 원상회복 짝대기, 무허가 개발행위 및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했을 때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허가 안 받았으니까 형사처벌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68페이지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개발의 규제 파트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연동하기 위한 것이 있죠. 이것이 기반시설의 연동제가 되는데, 요 기반시설 연동제는 여기는 좀 지우고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 정리하도록 합시다. 요겁니다. 좀 쉬십시오. 오케이?